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는 발표에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 니콜이 상륙했습니다. 니콜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도 내일 밤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회보장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4,194달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극소수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융자 월 할부금을 연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올랐는데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운용에서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를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약간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8%, 전년 동월보다 17.6% 각각 올랐고 이 중 휘발유는 전월보다 4%, 전년 동월보다 17.5% 각각 급등했습니다. 식료품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0.9% 치솟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로 9월 0.8%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 주거비용은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8% 올라 1990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4%, 의류 전월 대비 마이너스 0.7%로 진정세를 보인 덕분에 근원 CPI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발표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연준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PI 수치가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종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는 발표에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7% 이상 폭등했고 다우와 S&P 500도 각각 3%와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예상을 하회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01.43포인트 뛴 33,715.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07.8포인트 폭등한 3,956.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60.97포인트 폭등한 11,114.15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7%, S&P 500은 5.54%, 나스닥은 무려 7.35%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은 8.9% 상승한 146.87, 구글은 7.75% 오른 93.17, 아마존은 12.18%, 테슬라는 7.39% 상승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 니콜이 상륙했습니다. 니콜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도 내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플로리다 반도에 허리케인 니콜이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이안의 피해가 미처 복구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센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니콜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생성 당시 세력이 약해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던 니콜은 플로리다 반도에 가까워지며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했고 앞서 바하마 북서부를 통과하는 동안 최대 풍속이 70마일에 달해 또 다른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정오쯤 플로리다 반도에 상륙한 니콜은 오늘 저녁에는 조지아주를 관통하며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게 됩니다. 세력을 키운 니콜은 북상하면서 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 켄터키주 동부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강한 40에서 60마일의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내륙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비가 내려 강물이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근 떨어진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 도심 지역에도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전했습니다. 케빈 거슬리 플로리다주 비상관리국장은 주 전역 해안에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홍수와 해변 침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말까지는 물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상 중인 니콜은 내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인근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돼 홍수 피해가 잦은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행위 확정되면서 이제는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데 각종 선거 관련 문제를 대비해 주 보안 당국이 여전히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투표일 몇 주 전부터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는 선거 관련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유권자들의 협박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펜존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은 선거 기간 내내 헬리콥터와 드론, 기마부대 등을 배치했고 소셜미디어상 잠재적 말썽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국은 또 카운티 선거구 주변에 여전히 시위대를 막기 위한 펜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며 시민 폭동에 대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캐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는 전날 전자투표 집계기 60대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레이크 후보가 낙선할 경우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격전주 3곳 중 2곳인 애리조나 네바다는 최고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네바다는 공화당,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수십만 표의 개표가 남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이번 주 내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바다는 워쇼, 클라크 카운티 2곳에 우편 투표 수만 개의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선관위 측은 내일쯤 모든 투표가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2024 차기 대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선 레드웨이브 실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동력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59.4%로 민주당 찰리 크러스트 전 주지사에게 19.4%포인트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55%의 득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히스패닉 거주지인 이 지역에서 55%의 득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이 기록한 최고 기록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백악관 탈환에 꼭 필요한 남미계 유권자에 대한 디샌티스 주지사의 득표력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론과 재계도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관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선거 다음 날 신문 1면에 디샌티스 주지사의 연임 성공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그가 미래라는 뜻의 The Future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자금 큰손인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 경영자도 중간선거 전 이미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초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당선 연설에서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사회보장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4,194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극소수만이 이렇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은퇴연금은 근로기간과 급여,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대 과세 소득이 14만 7천 달러가 돼야 합니다. 지난해 14만 2,800달러에 비해서 2.9%,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3만 2,900달러보다는 1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소득 상위 35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계속 벌어야 합니다. 35년 중 단 1년만이라도 당의 최고 과세 소득에 미달하면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은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이 월 평균 1,657달러이고 고령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2,753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예상액은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만기 은퇴 연령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최대 수령 금액은 3,345달러가 됩니다. 다만 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매달 0.5%가 줄어 약 70%만 받게 되고 상한선인 70세에 지연 신청하면 연 8%씩 더해져 124%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소득 이상을 벌고 70세인 경우 연금을 신청해야 매달 최대 금액인 4,194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사회보장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는 연금 혜택에 관한 정보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 월 할부금을 연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최소 60일 이상 월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는 비율은 1.65%를 기록했는데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8일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자동차 융자 월 할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8,100만 건 이상의 자동차 융자 케이스를 추적한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최소 60일 이상 연체를 기록하고 있는 융자 건수 비율은 1.65%로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트랜스유니온의 사티안 멀천트 부사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우유와 계란 등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고 자동차 할부금을 낼 여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서브프라임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거래된 신차 평균 가격은 47,138달러로 전년보다 2,600달러가 증가했고 중고차 역시 평균 35,566달러로 2,500달러가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 팬데믹 기간 중 실시됐던 대출 수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할부금을 연체한 소비자들이 차를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었던 약 20만 케이스가 지금은 60일 연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급등하고 많은 소비자가 대출 기간을 최소 7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업률까지 증가하면 연체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020년 봄부터 미국 시장을 위해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백신 승인에 대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트 상임이사는 오늘 한 회의에서 더 이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미국 승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리오트 이사는 미국 내 백신 수요가 이제는 줄고 있고 시장은 메신저 리보액산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백신 개발 초기인 2020년 봄부터 미국 시장을 위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제품이 승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0년 12월 영국에서 한 90대 여성이 접종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로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mRNA 백신 인기에 가려졌습니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의 일반 백신 기술을 활용한 데다 2도에서 8도 정도의 일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 과정도 용이해 개발 도상국과 저개발국 백신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애플이 아마존과 결탁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조작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제 애플의 주가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3.32% 급락한 134달러 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애플이 아마존과 결탁해서 제품 가격을 조작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애플과 아마존이 협력해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타사 애플 소매점들을 제거하고 경쟁을 막은 다음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019년 아마존과 기존의 600개 소매점 가운데 7개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애플 제품에 최대 10% 할인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애플은 처음으로 아마존의 공식 매장을 냈고 이후 많은 애플 소매상들이 아마존 플랫폼에서 없어지며 가격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애플, 아마존의 가격 합의 후 애플 제품의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자를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세우고 경쟁자를 제거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의회가 지정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알려지면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애플의 정저우 공장 전면 봉쇄에 집단 소송까지 겹치면서 향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 힐크레스트 공원에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건립한 참전용사 기념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기념비 건립 후 남은 40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장학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위원장을 맡은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내년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10명을 선정해 각 2,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학생은 재향군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장학금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 또는 재향군인의 날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뉴욕주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 붙여진 4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채권 발행법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뉴욕시 유권자 81%가 찬성했고 뉴욕시 헌장 전문 개정, 인종 형평성 보고서 작성, 실제 생활비 측정을 통한 서민층 생활고 파악 등에 대한 주민투표도 모두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를 고담미스가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강제 이송된 이민자 자녀 최소 5,851명이 시내 369개 공립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특히 퀸즈의 경우 107개 학교에 1,936명의 이민자 자녀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브롱스가 퀸즈 다음으로 등록생이 많았는데 113개 학교에 1,516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자녀 대부분은 최근 문을 연 긴급 대피소와 노숙자 보호소, 구호센터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1,000건을 상회한 결과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000건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